자, 기자수첩은 뭘 가지고 오셨어요? 강정마을 주민 70여 명이 자신들을 감옥에 넣어달라고 지금 탄원하고 있어요. 강정 주민 중에 72살의 할아버지 한 분이 해군기지 반대운동 중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지금 수감돼 있죠. 예. 근데 그분의 아내가 뇌졸중으로 거동도 못하고 그분도 아파서 지금 병을 앓고 있는데 이게 웬 말이냐. 우리가 대신 감옥에 가겠다. 지금 이렇게 나선 겁니다. 그래요? 우리 현실에서 이 대체 복역, 대체 수용 뭐 이런 게 가능한가요? 안 되죠. 안 되죠. 예, 어떤 분들 옛날에 있었다 그러던데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감옥에 더 있어야 되는데 슬그머니 빼주면 엄벌에 처해야 되고 감옥에 가야 되는데 사람을 사서 대신 감옥에 보내는 것도 엄중히 처벌하고 그것을 눈 감아준 관리들도 엄히 처벌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사람도 엄히 처벌한다고 한 거 보니까. 그러나 그건 불법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런데 드라마 보면은 대신 감옥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던데요. 요새 막장 드라마 때문에 되게 이제 재벌을 다룬 드라마에서 왜 회장 형의 죄를 부회장 동생이 뒤집어 쓰고 가는 뭐 이런 거 맞아요.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이제 서류와 진술을 거짓으로 조작해서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가는 거니까 이건 위계와 위증에 의해서 법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법질서 교란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아마 TV 드라마가 참고한 사례는 1966년 사카린 밀수 사건인 것 같아요. 그게 뭐죠? 군부 정권이 이제 쿠데타로 들어서고 산업화 과정에서 일부 기업이 재벌로 이제 올라서는 단계입니다. 삼성은 그때 산업용 장비가 필요했고 정권은 정치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밀수였습니다. 한국 비료 밀수 사건, 이른바 사카린 밀수 사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청와대는 사건이 터지니까 모른 척하고 이병철 회장은 당시 회장은 경영에서 물러났고 모든 걸 책임진 사람은 한국 비료 상무를 맡았던 둘째 아들 이창희 씨였고 감옥 갔죠. 큰아들 이맹희 씨가 그래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룹의 경영을 맡았다가 나중에 이병철 회장이 다시 등장하고 다시 이건희 회장한테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삼성 패밀리의 전쟁과 분열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 이겁니다. 요즘은 또 바지 사장도 있어요. 조폭 영화에 흔히 나오죠. 뭐 노래방, 키스방, 그다음에 도박장 여기에 일부러 사장을 갖다가 엉뚱한 사람을 돈 주고 앉혀놓고 나중에 들켜서 처벌받으면 그 사람이 대신 감옥에 가는. 인터넷에 이렇게 감옥가 드립니다 쳐보면 대신 감옥가 드립니다 카페가 많습니다. 진짜요? 먹고 살 게 없는데 내가 감옥 가주마 들키면 왜 그 1,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호가하는 바지 사장제가 이제 유행입니다. 2007년에 바지 사장 적발 건수가 440건이었거든요. 2010년에 가면 1,150건으로 늘어납니다. 사실 이렇게 대리로 감옥 가다 보면요 재벌 총수라든가 돈 많은 사람은 감옥 갈 일이 없어요. 갈 일이 없어요. 무슨 죄를 저질러도. 그러면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감옥에 가겠다고 공개적으로 나선 사건 뭐 다른 나라엔 없나요? 캐나다에서는 자기 애완견이 사람을 물어갖고 다치게 했어요. 그러면 그 애완견은 즉시 구속되고 바로 안락사를 시키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자기가 대신 6개월간 감옥에 가겠다고. 어떻게 우리 개를 죽일 수 있냐. 이렇게 하고. 그런 분도 계셨고. 네팔 기록에 이상한 게 있어서 보니까 트럭이 사람을 채 숨지게 했습니다. 트럭 운전사가 자기가 과실이라고 하면서 5년형을 받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전부 트럭의 원래 주인이 아들 운전 연습을 시키다가 벌어진 일이다 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경찰은 모른 척하고 트럭 운전수는 자기가 했다고 주장을 하고. 아버지가 갔군요. 아니죠. 트럭 주인 아버지가 아들을 운전교육 시키는데 거기에 이제 고용돼서 트럭을 몰던 운전기사가 간 거죠.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그 운전기사의 가족들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운전기사는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트럭 주인한테 잘 보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어른들을 대신해서 마을 아이들이 죄다 감옥에 간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 사건도 있어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입니다만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 민권 운동을 시작하던 1960년대 미국 엘라바마주입니다. 얼마나 흑백 차별이 심했냐면요. 수영장 골프장에도 흑인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백인 사업자들이 그럼 수영장 골프장 다 문 닫아버리고 안 하겠다라고 문을 닫아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킹 목사의 비폭력 저항 방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다들 거리에서 평화행진을 해라. 그럼 경찰이 와서 잡아갈 거다. 그럼 다 잡혀가라. 감옥이 가득 찰 때까지 잡혀가자. 그러면 나중에 감옥이 차서 갈 데가 없고 그럼 이 사실이 전국적으로 알려질 거다. 근데 부모들이 그럴 수 있나요? 애들 먹여 살려야죠. 일자리 놓치면 당장 굶어 죽게 생겼죠. 못 갑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이들이 전부 다 나서서 예. 아빠 엄마는 가서 일해라. 우리가 대신 감옥에 가마. 아. 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깜짝 놀라서 반대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냐. 그럴 순 없다. 근데 아이들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찬송가 트는 것을 신호로 해서 손에 감옥에서 쓸 칫솔 하나씩 들고 네. 다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500 내지 800명씩 체포되었고 며칠 만에 진짜 감옥이 꽉 찼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일주일 만에 흑백 인종 분리를 완화하고 흑인의 고용을 확대한다는 흑백 합의문이라는 게 작성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미국 대통령은 흑인입니다. 그래요. 예, 일이 예. 그렇게 번졌습니다. 예. 법의 처벌을 받은 사람을 대신해 감옥에 갈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그럼 뭘 고민할 거냐? 마을 주민들은 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떻게 돌봐야 할까 네. 고민하겠죠. 예, 그럼 예. 당국은 뭘 고민할 거냐? 예. 강정마을 사건도 그렇고 밀양 송전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책사업 공공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가난한 주민들은 몸으로 막아서죠. 그러면 경찰하고 부딪히면 경찰은 공무집행이고 주민은 공무집행 방해니까 감옥에 가고. 근데 또 법대로 하자 그러면 이건 정말 포악하고 교활한 짓일 수도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 감옥 가서 만나야 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게 감옥 가는 이유가 되면 안 되겠고 야박하고 무작정 밀고 들어가는 권력이 감옥 가는 배경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아무튼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